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수사 입회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신 다음에 생각보다 일이 잘못 돌아간다고 느끼시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건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셔서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경찰 조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피의자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내가 피의자인데 경찰 조사에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먼저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먼저 조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의 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팁은 인터넷이 아닌 민원실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면 민원실을 통한 청구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과 만나고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인위적으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행위를 숨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의 경험에서도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나머지 기억에 혼돈이 생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잠시 시간을 가지자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간혹 홀로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저랑 상담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연유를 물어보면 지엽적인 부분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진술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누구나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의뢰인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여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불송치를 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의뢰인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핵심 쟁점을 파고든 것 같습니다. 한 의뢰인분과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경찰서 부근에 숙박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사관님들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해야 하다 보니 유도 신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결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간접사실 또는 간접 증거들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가지 처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 최소 200회에서 300회 이상 조사에 입회하였고 현재에도 많은 수사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체계화되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물론 가벼운 형사사건이고 초범인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횡령죄 등과 같이 기본적인 처벌이 중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임하실 때 최근에도 경찰 조사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 선별 등 여러 절차들이 계속 변경되고 혐의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수사 방향성을 예측하여야 하고 큰 흐름이 흐트러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불사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불필요한 사건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자체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랑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불사피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인 정보도 지속적으로 올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근하실 때 음주에 단속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전날 술을 과하게 드셨다면 출근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